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1689년 5월 2일, 저는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왕비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평민이 됐습니다. 흰 가마를 타고 요금문을 나설 때 길은 통곡하는 관리와 유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이맘때 저는 똑같은 날짜에 이 궁궐로 들어왔었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외조부 송준길과 시어머니 명성황후의 추천으로 왕비가 됐지만 처음부터 왕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왕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녀 출신 장 씨였습니다. 명성황후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 쫓아냈던 그 여인을 왕은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단정하게, 조용히, 왕비답게 행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688년 장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은 그 아이를 원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노론의 수장 송시열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은 송시열의 관직을 빼앗고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집권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차례가 곧 올 것이라는 걸. 왕은 저에게서 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일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장 씨를 질투했다는 것, 장 씨와 그 아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중궁이 투기하는 것 외에도 간특한 계략을 만들어 그의 팔자에는 본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주상께서 애쓰셔봤자 소용없다고 말했다.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왕이 직접 물었습니다. 경은 어찌 변명하지 않는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나의 죄입니다. 배출시키려면 배출시키소서.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조차 왕비 폐출은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혼자서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1689년 5월 2일, 제가 왕비가 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 저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폐서인 민씨가 됐습니다. 궁을 나갈 때 왕은 차갑게 명했습니다. 궁궐 내 왕후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물건을 불태워라.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 제가 왕비였다는 증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책봉 때 받았던 책보도, 교서도 모든 것이 불에 탔습니다. 저는 친정인 안국동 감고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정 가문도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식량도 땔감도 부족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패비에게 옷과 양식을 지원해 주시옵소서. 왕은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 저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일국의 왕비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낡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 씨가 왕비가 됐다는 것, 그녀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됐다는 것.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감고당 작은 방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왕께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계속 침묵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빌미를 줍니다. 억울하다 하면 원망으로 들립니다. 분하다 하면 질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말로써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말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복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고당 안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체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말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을요. 왕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도 변덕스러웠습니다. 오늘의 편이 내일의 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조선의 궁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고 서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송시열 대감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 송준길의 제자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자 책봉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고당에 앉아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인 대신들이 감고당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궁에서는 장희빈의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전마마였습니다. 한때 궁녀였던 그녀가 이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옥산부원군에 봉해졌고 오빠 장희재는 권세를 부렸습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사철, 장다리는 한철. 미나리는 저 민씨를 뜻하는 것이고 장다리는 장씨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장희빈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희빈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인 정권은 탄탄했습니다. 반면 저는 폐서인 민씨로 쓸쓸하게 감고당에 갇혀 있었습니다. 옷도 부족했습니다. 양식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제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패비에게 옷과 양식을 지원해 주시옵소서. 왕은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에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고당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때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희빈이 궁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왕이 그녀를 얼마나 총애하는지 들으면서도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마, 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 그 말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폐위되었을 때 백성들이 길에서 통곡했다고. 제 가마가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동정심은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저를 지지해도 왕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고요? 시간입니다. 왕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총애하는 사람을 내일은 버렸습니다. 지금 신임하는 신하를 다음 달에는 유배 보냈습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붕당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을 끌어올렸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인이 너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빈과 그 오빠 장희재가 권세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왕은 그것을 견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폐위된 왕비입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왕비.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왕과 장희빈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복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잘못 말하면 그것이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망하면 왕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왕은 언젠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민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 민 씨는 조용하고 얌전한 왕비였지. 장 씨와는 다르지. 그 생각이 들 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사이 궁궐은 장희빈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세자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조금씩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남인이 너무 오만해졌습니다. 장희재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왕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최숙빈이었습니다. 왕비였던 시절 저와 가까운 하급 궁녀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는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희빈, 최숙빈, 그리고 감고당에 있는 저. 왕은 세 여인을 균형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정의 붕당들을 다루듯이 저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침묵, 5년간의 기다림. 그것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감고당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강한 여인은 권력을 휘두르는 여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것을. 조선에서 살아남는 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제가 기다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94년 3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인 세력이 비밀리에 제 복위를 추진하다가 남인에게 발각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인들이 체포됐습니다. 국문이 시작됐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그들을 엄하게 신문했습니다. 패비를 복위시키려 했느냐?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냐? 저는 감고당에 앉아 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이 빌미가 된다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영모로 몰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서인들이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을 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문당하고 있을 때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냉정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냉정했습니다. 왕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죽습니다. 분노하면 빌미를 줍니다. 슬퍼하면 약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했습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소식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돌연 남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인을 국문하던 남인 대신들이 오히려 체포됐습니다. 갑술한국이었습니다. 삼정승이 파직됐습니다. 사형이 14명, 유배가 67명에 이르렀습니다. 남인 정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안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저의 보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환국 직후 왕은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페인을 언급하는 자는 대역죄로 다스리겠다. 페인,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정권은 교체했지만 왕비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장희빈은 여전히 왕비였고 저는 여전히 폐서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고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왕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10일이 지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인을 몰아낸 왕은 이제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희재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왕은 돌연 장희재를 체포했습니다.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패비 민 씨의 거처를 서궁으로 옮기도록 하라. 길이를 고르지 말고 당장 내일 옮기라. 저는 그 명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5년간 기다린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명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5년 만에 궁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궁에 거처하는 폐서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권간에게 조롱당하여 잘못 처분하였으나 그립고 답답한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때때로 꿈에 만나면 그대가 내 옷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 저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잘못을 간신들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저를 폐위시켰으면서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왕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왕이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패비 민 씨를 왕비로 복위시키라. 드디어였습니다. 5년 만에 저는 다시 왕비가 됐습니다. 동시에 장희빈은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됐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노로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반대했습니다. 병조판서 서문중이 말했습니다. 9년과 6년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장 씨가 비록 후에 왕비가 됐지만 세자의 어미입니다. 그녀가 더 귀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희빈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아들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국모는 둘일 수 없다. 민 씨를 복위시키고 장 씨는 강등하라. 소론 대신들이 줄줄이 사직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론의 영수 남구만이 나섰습니다. 민 씨의 복위는 이미 정해졌으니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 논하고 신하가 임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다. 천하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 그 한마디로 논쟁이 끝났습니다. 1694년 6월 1일 저는 정식으로 왕비 책봉을 받았습니다. 복위 이래가 거행됐습니다. 5년 전 불태워진 책보와 교서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왕비가 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침묵했던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마디라도 잘못 말했다면 저는 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면 왕은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자, 그 여자가 가장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실록에는 제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만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제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 기록의 이면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인연왕후 2편도 기록의 이면과 함께 해주세요.